그냥 우산 안 쓰고. 예, 먼저 제가 준비해온 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방송법 제1장 1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법입니다. 역시 1장 1조입니다.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지명받는 날 폭넓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법 1장 1조와 방송통신위원회법 1장 1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저에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또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방송과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해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혹시 준비하신 질문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그 야권에서는 아직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이나 여러 가지 주장,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 역시 제가 그날 드렸던 말씀처럼 저는 작년 8월 21일에 국민의힘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라고 하면서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8월 21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방통위 2인 체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 몫이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2사람을 더 추천을 하신다면 4명이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또 1명을 추천하고요. 저는 한시바삐 5인 체제가 구성이 돼서 여야 모두가 원하시는 대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방통위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송 부문에 있어서는요. 말씀을 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럼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계속 이어가실 의향이십니까? 일단은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5인 체제를 만들어 주시라. 5명을 구성해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2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이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증으로 입장 밝힌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언론 입 틀어막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거 한 번만 보세요. 각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는가는 각 언론사마다 데스킹 기능, 게이트키핑 기능이 있습니다. 현장 기자가 취재를 해오면 데스크들, 차장, 부장들이 데스크를 보고요. 또 그 방송사가 주어진 책임에 따라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데스킹 기능이 살아있다고, 아직은 살아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두 말씀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정부에서의 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한 미래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내려주세요. 그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좀 활동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당 공약 관련해서 지방 사립대들 반발이 좀 큰 상황인데요. 예. 다른 대학들이 좀 지원해서 소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불식시킬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학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 중심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과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나 지역이나 지자체, 그러니까 현장이죠. 현장과의 그런 어떤 의견을 수렴 또 그 소통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대학 총장 네. 하시다가 이제 후보자로 네. 지명을 되셨는데요. 네. 유초중 등 교육에 좀 전문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는 어떤 연속적인 또 생애 전주기적인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어떤 한 단계도 소홀히 다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지만 그와 동시에 그 유초등, 초중등 그 교육에서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분야 전문 그 교육 전문가와 또 이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파악하고 또 제가 이해도 하면서 또 새 정부에서 추진할 그 새로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대학들이 좀 등록금 인상을 네.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참 그 답답한 심정인데요. 저도 그 대학 총장일 때 그 대학의 재정 위기를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재정 상황을 보면 그런 그 등록금 인상의 그 인상 제한의 원칙을 그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가면서 그런데 학교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어떤 방도는 찾아야 되는데 그게 등록금 인상일지
이런 다른 방법론은 없을지 등등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네. 30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참 그 사교육 문제는 쉽게 한두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공교육을 좀 강화해서 조금 그 공교육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게 그게 사교육 를 좀 낮추는데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입시 경쟁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그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방법론이거든요.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뭐 막 그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방법론만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이제 그 사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찾아가면서 고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교육 정상화를 네. 위해서 네. 이제 유급이나 재적이 확정된 학생들을 위해서 네. 학사 유연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좀 네. 대응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예, 벌써 이제 그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가 1년도 넘고요. 또 지금 돌아온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생각할 그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교과서의 경우에는 네. 지금 올해까지 선택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교과서 지위 유지 문제도 그렇고 대응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앞으로는 국회하고도 협의해가면서 또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지금 막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또 이제 그런데 또 불구하고 AI 교과서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향후 보자면 교육적도 정책적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론을 찾아야겠죠. 네, 많이 듣고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전이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